이거 여전히 또 봐야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이 알피코는 정말 상당히 근본적인 사람인가? 상당히 쎄. 그리고 좀 힘들어 보기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전제 같은 걸 다 건드리거든요.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걸 건드리면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원래 그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뒤 주에도 보면 스탠리 밀그램의 그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는 거 그것도 원래 그게 아니라 그런. 원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복종을 하느냐, 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싹 빼고 이제 대중매체가 그랬는지 어째서 그러거든요. 뭐 넣었냐면, 여기다. 그 끔찍해 보인 일에도 기꺼이 복종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복종이 즉각적인 상황의 변경에 어떤 양상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 상황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괴롭히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 여전히 고통을 가할 것인가? 그가 같은 방에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전기장치에 강제로 얹게 한다면, 각각 실험이 반복됨에 따라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한 피실험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나도 이 책 봐서 정말 이랬는데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켰어. 정말 퍼센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다르게 하면 다르게 나오죠.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건 몰라. 마시멜로도 그래요. 마시멜로도 그거 많이 참는다는 거, 나도 누가 얘기하는 그릿 같은 거를 나를 한때는 말 되네 그러긴 했는데, 이 그릿 여기 비판 상당히 세게 하잖아요. 그릿 웃긴다 그러면서. 마시멜로 같은 건 뭐 노골적으로 뭐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참으면 뭐 그러냐 그런 건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애들이 참느냐, 특히 주의를 딴 데 팔았을 때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걸 누가 끌어들였는지 원래 그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뭐 유명해지는 형태니까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바뀌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뭐 참는 사람이 뭐 나중에 성공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형태.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마시멜로 얘기는 내가 최근에 그런가 많이 봤어요. 비판하는 거. 또 다른 이유로도 비판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릿 같은 것도 보니까 그 여자더라고. 여자가 그 셀리그만의 제자라는데, 셀리그만이 좀 은근히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행복 심리학 쪽으로 가면서 기업으로부터 돈 엄청나게 뜯어내고 학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반영. 그 전에 이제 학습 무기력 해가지고 나도 셀리그만 책 좀 봤는데 좀 이상한 쪽으로 갔어.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책만 보는 사람인가, 뭐 논문이랑 잔뜩 보면서 다 그 근거 따지고 뭐 자기 관련된 거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어떻게 다 봤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 결혼도 하는 사람 아니야? 애가 조나단 코졸이라는 사람이 그 희망의 불꽃 보면 자기 가르쳤던 빈민 애들하고 25년 동안 편지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열심히 한 일 있으면 챙겨가지고 그 동네 뭐 신분애라 사람 연결시켜서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 사람 결혼도 안 했어. 자기가 애도 없어. 자기 애처럼 키운 거. 저래야 되는가. 아주 뭐 이거 본 사람 얘기해보세요. 조금 본 사람일까 안 본 사람일까. 마시멜로는 되게 유리함을 받았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먹고 싶은데 지금 먹어야지, 나중에 먹으면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나중에 집에 준 건데 지금 참았다 먹을래? 난 지금 먹고 싶은 거지 나중엔 안 먹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솔직하네. 확실하네. 위안을 얻었죠. 우리가 이상하게. 그래. 좀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위안을 얻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양육서나,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공부를 좀 했고 학창 시절에,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육아서나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봤죠. 네. 봐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기 때부터 베이비 위스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 기록하고서 거기대로 애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을 때 그래 맞다. 아니면 아니지? 맞다 했는데 왜 아니지?
그 데이터를 굉장히 뭔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주입받아가지고 한 세대인 것 같거든요. 저희 때가.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 어머니들은 너는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이제 뭐라고 하시죠. 이유식 같은 거 먹이는 것도 그냥 먹으면 안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책대로 나와 있는데 몇 개월 뭐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몇 세가 되면 뭘 해야 되고 발달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과한 정보로 이제 독이됐다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느슨하게 이제 했어도 크게 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대로 애들이 결코 맞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 그런 거 같은 걸 좀 짚어줄 때는 조금 이제 좀 해소되는 느낌도 있고 여전히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 거는 여전히 내가 또 갇혀 있구나 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반성도 많이 되고 책을 끝까지 보고 예. 여기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아이 몸에 내재된 감시자를 꿈꾸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규제나 아니면 자기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예.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이제 욕구를 참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닐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여기는 실험이라는 거를 전제를 두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처럼 정말로 그런 편안한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럴 애들이 몇 명이나 나는 될까라고 이 실험이 그러니까 이 실험이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니라거나 아니면 실험에 대한 해석이 뭐 잘못됐다거나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도 네. 자제력이나 자립심을 상당히 네, 저는 중요한 가치로 네. 봐갔다가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 이 사람은 적정 수준의 융통성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나온 것처럼 자기 절제력이나 그걸 우수하게 갖추면 자기가 가능하지 않거나 아닌 상황에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거 자체가 목표인 거거든 거지. 절제라든가 자립이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형태의 그 융통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협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다면 남들이 봤을 때 또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하고 어울릴 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 뭐 끈질기지 않네. 그럴지 몰라도 그게 편한 거죠. 근데 그거는 더 상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단계가 있는데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 앞 단계고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지만 뭐 융통성을 가진다는 거는 더 상위의 얘기인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 융통성을 가져야 되라고 말하는 게 좀 앞뒤가 바뀐 것 아닐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 그걸 아이한테 적용할 때는 그런 거죠. 아이가 너무 융통성이 많은 애한테는 절제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절제 쪽으로 해서 융통성이 없는 애한테 융통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우선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이 융통성이 중요한데 당연히 절제도 해야죠. 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절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융통성보다 그분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일반론이고 왜냐면 시대의 흐름이나 그걸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반론을 피는 거 쪽이고 아이한테는 그 아이 성향이나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좀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면 더 헷갈리는 거지. 이제 둘이면 따로따로 얘기해줘. 우리도 수업 때도 따로 얘기해주는 게 이렇게 필요해요. 얘한테만 요구를 하면 얘는 이제 밤낮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죠. 어제도 한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서 3학년 여자가 제일 잘해. 3학년 남자, 4학년 남자 둘보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정도를 얘기해 주는데 괜히 신경 쓰이는 거야.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뭐라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 엄마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설명을 또 붙였어. 네가 잘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또 구질구질한 설명 갖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할 수 있지 뭐 아이들마다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저도 하여튼 이 책 보고서 좀 흔들렸어요. 자립심이나 자기절제를 가장 높은 가치로 많이 봤는데 그건 사실 개인 정도잖아. 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건데 사실 어쩌면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망가지고 욕먹고 그러더라도 같이 어울리고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 하여튼 자립심, 자립 능력을 모토로 내세웠다가 이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애매해. 뭐 우리 독서 능력의 높은 단계는 사회에서의 자립 능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독서를 하는 가장 네. 근본이. 근데 이거 보니까 자립 능력이 이게 아닌 거야. 그럼 뭐지? 그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작은 단위로 어울리는 거지. 뭐 작은 단위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그때 내가 좀 못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소모임을 난 애들 대학생한테 많이 가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소모임을 여러 개 갖추면서 어느 소모임은 내가 대장이고 어느 소모임은 내가 밑에서 배우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그래서 나도 그거 무슨 책이더라? 코절인가 어느 책 보면 자기가 조널트구나. 조널트는 자기가 교육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뭐 무슨 악기를 배우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지적받을 때 느낌이 어떤가를 계속 반성을 해요. 나도 어디 가서 배우면서 지적받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참 아주 처음에 가면 지적받을까 대처. 그래서 그 느낌 살려야 되는데 아이씨 맞다 이 어디를 가지 그때 하여튼 좋기는 내가 주도하는 데랑 내가 지도받는 데라는 데를 모임을 몇 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임이 여러 개 있으면서 그거 하는 건데 서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 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응하는 거를 자학하면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뭐 일관성, 뭐 투명성, 아까 투명성은 국가에서 제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투명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자기 절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하죠. 자기 스스로 사회적인 측면, 협동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지 사회가 쓴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어쩌면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해요. 혼자서 공동체 도움 없이 혼자 쓰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는 것 같다. 공동체가 같이 서야지. 내 주변에 모임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수록 내 정체성이 확실한 거지. 내 주변 모임에서 인정 안 받으면서 혼자 쓴다는 건 착각 아니면 뭐 자기 과시다. 그건 겉도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직접적인 강화요법을 막 쓰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노출을 시켜주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애가 친구들 집단 내에서 너무나 대장 노릇만 한다 그러면 걔보다 높은 학년을 만나서 거기서 밑에 들어가는 형태를 하게 시키는 거고 대장 노릇을 싫어하는 애라면 밑에 어린애들을 돌보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중심이 있죠. 일상에서 걔가 늘 앞에 나서길 싫어한다는 애라면 그렇게 환경 만들어준 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아니 방학 때 특별한 경우 이런 걸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한 번쯤 해보는 거 정도잖아요. 그게 이제 놀이로 할 수도 있고 공부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공부 잘하는 애 같은 경우 공부로 관련되면 전 못하는 애를 가르쳐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고민하게 돼. 그리고 그 대신에 걔가 그 공부 못하는 애가 다른 장점이 뚜렷하게 있었고 자기한테 뭐 운동이고 뭐 한다 그러면 걔를 인정한 상태에서 공부 못하는 애를 이해를 하면서 저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 외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그 고등학교 때 상당히 큰 틀이 인간관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 대학교도 스카이가 그런 성격을 갖기 좋은데 그래도 약간 다양한 여지도 있고 지금 뭐 밖에 좀 옛날에는 그래서 밖에 모임도 가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이 있잖아. 같이 한 상태에서 외고를 가면 인간관계가 아주 편협돼요.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점이 있어요. 전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거 깨진다 한 얼추 한 10년 걸렸다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난 그렇지 않은 일반 그래도 거긴 다 4년제긴 해도 내가 뭔가 행동했을 때 주변에서 잘난 체 한다는 티가 난다는 식의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거지. 그런 거 책으로만 말하면 원래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이 돌아다니면 책은 함부로 못 보니까 무조건 쌓아두거나 보거나 그래야 나랑 관련하는 거 다 돌아다니는 거 볼 게 너무 없으니까 일이 바쁜 편이 아니죠. 근데 내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은 선배는 중앙대 나왔는데도 대학교 졸업하고 책을 한 권도 안 샀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야. 한 권도 안 샀어. 다 빌려서 받거나 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되지 않은 거는 1차 안 해. 자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술 먹을 때 돈은 엄청 써. 팍팍 써갖고. 내가 같이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차이가 커서 그 사람이 나 사주는 거랑 내가 살 수 있는 거랑 액수가 크면 커서 이제 한동안 먹고 말았는데 그러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책 보는 게 취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티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드러나는데 그런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바꾸는데 거의 10년 걸렸던 것 같아. 윗사람들은 특히 윗사람은 내가 실수하는 걸 되게 좋아해. 막 떠벌려. 내가 뭐 잘못하면 아이고 뭐 그래. 그 사람 나중에 내 이빨까지도 봐라 그랬어. 이빨 튀어나오고 수박을 잘 먹겠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먹으면 치사하게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런 데 가서 인간이란 이런 거야라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 몸으로. 인간은 최소한 이 정도야. 근데 외고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한 애들 그리고 열심히 못하는 거는 모자란 애들이라는 인상이 거기서 확실히 생기지. 다양성이 좀 적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양성호 갈 때 거기가 한 7% 이랬거든요. 7%니까 내신 7%니까 그래도 높긴 해도 다양하게는 좀 있어요. 우리 큰아들 따라온 게 꼴찌로 억지로 들어온 애가 있었는데 걔가 좀 특이해. 걔가 남잔데도 1,000원짜리 화분을 키워요. 기숙사 자기 방 옆에다. 그러면서 독특한 것들을 하는데 걔는 간호대를 갔어. 서울에도 어디 하다 붙었는데 지방 간호대를 가서 걔는 또 농구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군대도 안 갔어. 졸업하자마자 바로 뭐 취직을 하더니 카톨릭 성모병원 취직하더니 차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 애는 한 3학년 될 때 차 몰고 다니고 뭐 완전히 인생 달랐는데 그게 다양한 팀들이 좀 있어요. 자기 색깔들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연년생인데 둘째가 3학년이니까 큰 애들은 한 4년 후 정도 되는 내신 2%로 올라갔어요. 우리 둘째가 봐도 깝깝하대. 걔도 모범생인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깝깝하고 너무나 균질적인 애들이라서 숨 막힌데 애들만 봐도 그런 데는 가면 안 좋다는 얘기. 그러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최소한 이래야 돼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고 못한 애들의 장점이 좀 없어. 그러니까 이 스키마 이런 데서 자꾸 오래 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게 그죠. 공부 못한 애들의 어떤 장점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 그 아이들한테 겪으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 못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몸으로 느낄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여있는 애들은 그런 거 못 받아. 그래서 기업으로 말하면 카이스타 이라고 나온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업은 할 수 있어도 밑에 사람 부리지 못해. 밑에 사람 일하는 걸 견디지 못해. 제가 대우 나오다가 선배 따라 조그만 용사에서 컴퓨터 장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직원이 그때 3명인가 있었는데 지각하는 거예요.
제시가 나왔고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잡았어. 그리고 연락하라 그랬더니 전철에서 중간에 내려서 전화 거는 거야. 지금 어디에요?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선배한테 물어봐요. 선배는 친작 이제 작업회사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선배한테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지각을 해. 네가 지각해서 그 심리를 알아봐. 지각하니까 좋더라고. 편하더라고. 아침 난리 피지 않고 그 지각할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도 다였지만 그전에도 그렇죠. 자기 설제 이런 걸 한해 높이 보니까 아니 조금도 아니 돈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지각을 한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늘 지각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으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도저히 말해. 근데 원래 가까운 후배여서 말은 못하고 미치겠는 거지. 물론 그 잘랐는데 거기다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데 가면 그런 고정관념이 상당히 강하고 걷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하지. 그 학벌 좋은 사람들 다 대기업 가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30대 재벌도 잘 못 가요.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우글우글 모였어. 거기서 밑에 가면 충분히 대접받을 텐데도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사람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너무 튀어. 당연히 하는 것들이 너무 튀어서 그러니까 우리 위에 윗사람도 고려압선이면 30대 재벌이거든. 거기 가가지고 미치겠다고 우리 뭐 좀 오라고. 우리 그 사람이 싫어서 안 가지. 예를 드는 게 그거야. 무슨 카페트 같은 거 원단 재고를 모두 100장씩 저장을 한대. 그래서 그 공장장한테 아니 많이 팔리는 건 좀 많이 저장하고 적게 팔리는 적게 저장하면 되냐고 보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해를 안 하는. 이해를 못 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거 피곤하겠지 뭐. 그러다가 잘못하면 깨지기도 하고 뭐 왜 없어 모자라 그러는 거야. 상일 일적으로 쫙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도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많이 내려가는데 나 다닐 때만 해도 거의 그 높은 학교를 다 재벌을 만들어갖고 밑에는 뽑아주지도 않았어. 아예 원서대로 다 떨어졌어. 아예 안 뽑아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정되는 게 난 큰 문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영재처럼 뭐 어디 누구 보살핌 받으면서 한 분야만 파고들고 주변에서 다 챙겨주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고등학교를 외고니 이런 데 가는 건 아주 위험하다. 아주 그 사람의 그거를 벗어나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우리 그저 좋은 학벌이나 이런 거만 따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평년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대자. 사대 사람들이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선생이 싫어서 나오면 할 게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연결도 안 되고 사고방식도 안 돼서 결국 하는 게 학원이야. 그래서 하고 다는 거거든.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도 안 돼. 너무나 안 맞아. 너무. 그런 형태로 좀 더 다양하게 묵가 있지.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런데 고등학교는 더 심해서 나는 그러니까 공부나 성적이나 이제 직업만 아닌 형태로 그것만을 우수한 걸로 안 보고 좀 넓게 보면 좀 낫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네요. 이거 그냥 따로 뭐 이게 없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네. 유지할수 이거 샀네. 이거 뭐 얘기해보세요. 아니 너무 거의 못 읽었어요. 글쎄 말이야 이거 참 부담스럽게 꽂혀만 있는 앞에만. 근데 그 가독성이라는 이야기 예 그게 뭐 분류라든지 이런 거. 근데 아까 소장님 왜 그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거기를 더 틀이 강해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는데 더 시간이 걸릴까 그거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더 그 뭐랄까 자기 선택의 범위가 되게 더 작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래로 확 떨어지는 그런 환경을 아예 접하려고 안 하는
게 더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 저가 이제 그 조무사 시험 그거 자격증 딸 때, 간호조무사? 예, 그거 할 때 실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정형외과에서 했을 때 정말 저를 정말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용어가 있잖아요. 의학 용어들. 근데 단순히 그 수술 받은 사람 밑에 받친 베개였었거든요. 근데 그 베개를 그 자기들이 쓰는 그 용어를 의학 용어로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이렇게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나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 실수. 그래서 그때 경험이 되게 좀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었거든요. 거의 30대 중반 됐었거든요. 40대쯤 했죠. 그래서 어른도 이게 그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자극이 됐어. 실제로 그렇게 힘하게 강도도 세게 하면서도 월급이 정말 작았었거든요. 좀 이게 어른이 돼서도 약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성장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그건 그래서 저가 수업하는 태도가 확 저 스스로는 좀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최저임금을 받아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게 어떤 건지 사실 알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아니 뭐 대학 때 갔는데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먹고 사는 게 집에서 해주니까 안 되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해줘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보면 좀 있으신 집들은 아예 일찍부터 투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직업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요. 이제 갓 대학 졸업했는데 뭐 취업을 해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통장에 한 1,000만 원 주고 재미삼아 주식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물려줄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걔는 이제 한 번도 평생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크게 뭐 큰 건 하지 않았지만 근데 지난번에 이제 도서관 사서일을 잠깐 잠깐 알바처럼 하면서 그때 그게 시급 최저임금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받아서 이제 저랑 이제 옆 단지 친구랑 한번 같이 했었는데 걔가 그 월급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너 월급 받니? 야 이거 뭐냐? 이게 월급이냐?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대학 때도 좀 과외만 해봤지 사실 서빙이나 이런 것도 안 해본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한 번 받으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싶은 거예요. 어쨌든 한 달 동안에 4시간을 그만큼 썼는데 이게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뭐지? 이런 건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건 이제 또 넘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회에 나오거나 그 대학생 때 알바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최저임금을 받아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냐 안 해보냐가 되게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평생 못 해보고 이제 사는 애도 있고 어쩌다 한번 왜냐면 자기가 최저임금 안 받을 사람은 그냥 약간의 유쾌한 경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졸업해도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겪는 거잖아요. 아주 피곤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부모가 집에서 있을 때 그 돈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 내가 독립해가지고 우리 큰애는 용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아가지고 대학 군대 나오면서 지냈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줄이는 거를 하는 거죠. 사 먹는 건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서 집 얻어가지고 그걸 시간 조정해서 집에 와서 해서 먹거든요. 도시락 싸기 힘들고 사 먹는 건 뭐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혼자 해 먹는데 그것도 가장 간단하게 프라이팬 하나에다가 밥 해놓은 거랑 뭐 돼지고기랑 김치랑 넣고 훅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활을 다 갖출 때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집에 부모랑 살아봐. 그게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 사니까 지금은 지가 버니까 뭐 100얼마 벌지만 뭐 수시로 뭐 자기 뭐 그 자연드림 실험한다고 과자 사와 뭐 사와 아빠 너 막걸리 사와 뭐 수시로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최저임금이 안 되지. 부모가 먹고 자는 돈을 대주잖아. 자기가 절실하지 않지.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저금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아주 못 산 집안이. 저금에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빡빡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 생각보다 저번에도 뭐 아이스크림을 3통이나 사가지고 무슨 3통을 사오냐. 뭐 그냥 한 통 사서 먹으면 되지. 근데 비싸기도 되게 비싸. 하도 8,000원짜리 비싼 이상한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는데 그런 걸 하는 거가 여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전 대학생들 알바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약간 그 계층 분리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유럽처럼 대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줘야 돼요. 생활비 줘서 가난한 아이도 제대로 공부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알바하니까 어떻게 돼? 미국이나 우리도 부유한 애들만 공부하잖아. 가난한 애들 공부할 야력이 없잖아. 뭐 선생님도 그렇지. 애가 알바한다는데 뭘 시켜? 할 수 없지 뭐. 교사가 지금 저희 학교 지금 교사층이 실제로 공부 경험 말고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교사의 뭐 자질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아이들도 뭐 저기지만 교사 자체도 이렇게 아까 자기가 전혀 문외한인 경험, 뭐 음악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해할 때. 그럼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이번에 뭐 의대 정원이 4,000명 늘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학부모들의 평이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물론 가지 항상 공부 잘하는 애만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풀이 늘어나면 진짜 공부보다 마음이 더 봉사 정신이 더 크고 진짜 마음이 더 큰 애도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랐더니 거기에 다는 엄마들의 그 반응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의사는 실력이 더 중요하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확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대는 안 되겠다. 이번 생에는 안 되겠어. 이러고 이제 너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 사대도 마찬가지. 교대 사대도 아니 근데 너무 그전에 마찬가지고 간호대도 2년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확실히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 조건 그런 게 공부로만 자꾸 척도가 이게 기준이 자꾸 네? 공부에만 모이는 건 기득권이죠. 기득권이 쌓이고 자기네들이 뭐 공부를 잘하나 뭐 다른 수시 값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 독일 경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한다 그러던데 놀랬어. 그 대신에 대기를 한대. 보통 한 3년 정도면 가우시가 다 한대. 근데 그러니까 실력 좋은 애를 뽑으니까 뭐 그런가 보지. 근데 성적으로 실력 좋아서 그냥 옴내보다 3년 후에 옴내가 훨씬 더 일을 잘한대. 그럴지 모르겠어. 기다려서 그러나. 근데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사람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이찬인지 모르겠는데 볼만은 해. 정말 이렇게까지 달랐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좋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적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별하는 거, 뭐 대학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없죠. 기득권층들이 자기네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어제 강의하다가 어제 보니까 어제도 방교가 좀 잘 사는 집이어서 자기 수준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나 약간 고다음 세대가 시골 내지는 일반적인 데서 중간층으로 나라가 커지면서 이제 그리고 중산층이 커지면서 중산층으로 올랐다가 우리 때 일부가 이제 중상층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커져요. 밑에서 중간층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중간층에서 중상층이 분리돼 격차가 커지는 거죠. 같은 중간. 꼭대기는 뭐 워낙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15%, 12% 전후에서 10%, 15%인데 지금 우리 세대는 내가 중상층으로 살아남은 거에 대한 뿌듯함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코 놓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강의 듣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죠. 아무래도 15% 정도, 연봉 한 1억 넘는 정도라 그러는데, 앞으로 다음에 강의는 좀 더 세게 얘기를 해. 우리 자식 때는 그 중상층 자녀들이 그 내에서 분화가 더 커질 거예요. 거기가 중상층이 중중층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중상층이 쪼개질 거예요. 중상층이 쪼개지면 한 3%, 5%하고 고못해 10%하고 차이가 확 벌어질 거예요. 그쵸? 맨 꼭대기 자본가치고는 아니 뭐 1%, 0.1% 따로 있고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들한테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지. 이를테면 그들 한 3%만 해도 우리 사회 꼭대기는 다 차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중상층이 임원 뭐 사장까지는 아니고 임원 되면서 올라가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식 때는 그 정도로는 가능성을 못 갖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거야.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우리처럼 이제 나도 나름대로 애써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부는 아니어도 뭐 풍족할 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상당수 이제 비교한 건데, 밑에보다 그래도 난 낫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자식 때는 여기서 올라가는 소수, 근데 사실 그 소수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머물러서 그 중층보단 차이가 크지만 그거는 애들은 당연한 거잖아. 난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근데 내 때가 우리 자식들 자신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를 난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지금처럼 우리 486 이런 쪽도 그렇고 상당수가 뭐 이렇게 욕먹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내가 집안이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친구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우리 자식 때는 그런 식의 안 먹히고 오히려 다수가 밀려날 것 같은데, 그럴 때 돈이다 이런 걸로만 따지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임원들도 이제는 그들 지금 작은 회사들 상당수가 다 친인척들이 하잖아요. 재벌의 친인척들이 하는데 그걸 참 못 막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친인척들은 걔네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러다 하나 차릴 때마다 주변에서 확 몰아주면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어쩌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임원이니 이런 쪽들도 점점 그런 쪽들로 위를 다 채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임원 올라가는 거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좀 사회적 지위 높이는 거 아니면 뭐 좋은 직장 이렇게 구하는 거를 좀 한계를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아직까지는 여전히 현재 중상층들이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는 형태로만 얘기하고, 중상층들이 이제 어떻게 분화될 것까지는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맨 꼭대기가 지금 확 올라갔잖아요. 맨 꼭대기 1%, 0.1%가 무진장 불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상층한테 좀 떼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게 자리 잡히면 이제 중상층이 숫자가 너무 많아. 10%가. 그 맨 꼭대기로 봤을 때. 그런 걸 쪼개면서 나눌 거예요. 그런, 지금 중간층이 하층으로 거의 떨어지고 있잖아. 상당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중간층이 줄어들고 상당히 중상층이 좀 격차를 높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사회 상당수의 추측 세력이지 뭐 임원들 뭐 이런 것들 공기업의 뭐 간부들 임원들이 되게 그것이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좀 우리 때만큼도 노력해서 그 정도 수준, 우리 때도 뭐 특별하자면 사장 이런 건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임원은 생각하잖아요. 기업으로 말하면 임원이고
공사 같은 데서는 뭐 그래도 장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식 때는 임원도 힘든 거 아닐까. 걔들 치는 척이 너무 다 흩어져 있어 다. 우리 기존에 뭐 높은 층들 뭐 판사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층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위를 잡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식들은 임원도 못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약간 달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약간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지금 점점 스카이가 아니라 6개 대학 서성한까지를 구별을 안 하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삼성처럼 이제 삼성 고시처럼 따로 뽑잖아. 따로 뽑는데 그게 이제 이쪽 이과는 좀 차이가 그래도 좀 우수할래나? 문과 쪽은 차이 없을까 그러면 6개 대학 차이 없는데 점점 그 대학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거예요. 자기네가 따로 기준 세워서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그럼 이제 이 차이가 흐지부지 될 거거든요. 전 그런 거를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학 차이가 없어지는 형태로 갈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있는 사람들이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똑같아. 학벌이라는 게 그렇잖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넘겨줄 때 학벌로 위장하는 거거든요. 학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전략 쓴 게 학벌이거든 기본적으로. 자기네 있는 걸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관리도 못하고 등등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벌, 좋은 대학 또는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는 형태 아니면 전문직 이렇게 넘겨주는 거에 상당수는 재산과 부거든요. 그게 아니 재산과 권력이거든요.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교육을 매기로 하는 건데 지금 점점 그럴 필요가 뭐 주식이니 뭐 등등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교육은 확 우스꽝스러워져요. 근데 여전히 그 꼭대기가 내가 부모한테나 이렇게 등등 받은 거에 상당수를 나는 좋은 데 나왔잖아 라는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층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내가 보기엔 좋은 데 나와서 부와 권력을 쌓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부와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위장한 거예요. 난 내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고 술 많이 먹었던 친구가 한 놈은 경남에서 그렇게 집안이 있는지를 몰랐어. 밤낮 술 먹고 깽판 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래서 졸업하고 지냈죠. 누구랑 한다 할때 권익현이네 맞사이가 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아, 자기는 할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거에서, 그런 집안이어서. 그다음부터 못 만나지 뭐. 근데 걔는 그렇게 집안이 있는, 집안끼리 이렇게 결탁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보통의 경우는 뭐야? 좋은 데 나왔으니까 이제 좋은 결혼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나는 교육이 약간 매개 내지는 합리화시키는 거지. 기본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부와 권력을 남기느냐에 초점을 뒀을 때 교육의 효과가 앞으로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학벌의 효과가. 다른 방법이 여전히 있으니까 주식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우린 그거 아닐 텐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다른 능력을 안 키우고 그저 좋은 학교에 타이틀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걱정된다. 위로 갈수록 걱정된다. 두 분은 이미 했고 여기 두 분이 아직 초등생이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대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더 커질 것 우리가- 같은데 이제 우리가 대학 가면 고민을 그래. 알아서 대학생 되면 뭐 알아서 좋지 하겠지. 뭐. 고민하지. 그래 그래도 뭐 좋지 뭐. 같이 대학생 지나고서부터는 부모랑 얘기만 하는 것도 다행이지 뭐. 얘기하고 토론하면 더 좋지만 얘기만 할 수도 훌륭한 거지 뭐. 좀 이해가 솔직히 걔네들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뭐 엄마 아버지가 뭘 알아요? 뭐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그렇지. 말을 꺼내기도 그러니까 걔네들 상황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는 거지 뭐. 그러고 친구 얘기하다 보면 그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정말 아직도 막 버리는 친구 있고 막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갈피를 못 잡는